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동지와 적 사이 역대 당청 갈등 어떤 게 있었나. 먼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근태 전 의장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화두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50 청문회 스타고 그리고 김근태 전 의장 역시 제야운동가 출신으로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는, 형성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두 분의 어떤 보면 뭐 연세도 비슷하고 사실 이제 김근태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야운동, 민주화운동의 본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민주화의 본류는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 등등으로 스타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 두 사람 관계는 뭔가 애증의 관계, 즉 경쟁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 정책을 놓고 사실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네.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장이 당의장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첫 번째 분양가 원가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 분양가를 정말 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들이 강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타기를 다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야와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라고 하는 김근태 의장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지만이 정말 어떤 사람들, 일반인들의 아파트값, 이거 안정될 수가 있다. 강력히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결정적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즉, 청와대는 현실론을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건설 경기가 죽고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어려움을 겪는데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양가 원가 공개 좀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근태 의장 문선이 이게 개혁의 핵심 과제인데 자 그럼 계급장 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장 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그 뒤에도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 등등 사사건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 당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 인사 문제까지 겹친 거죠.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신과 관련된 좀 후계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대기 순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근태 의장도 대통령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딴 생각을 하니까 김근태 의장 입장에서 보면 사사건건 인사에 있어서 이제 태클을 걸게 되고 그것이 당청 관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뭐 사이가 좀 틀어지다 못해서 뭐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당내 구도 자체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지만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받았을 때 이른바 동교동결하고 과거의 구민주당 계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김근태 의장으로 대표가 되는 학생운동권 출신이 있었고 제야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 지역으로서 뭐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세력이 섞여 있었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약간 색채로 놓고 본다면 민주화운동하고 상관없이 또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기도 했었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마치 약간은 지금처럼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랄까 여의도 국회가 자신이 어떤 의도하고 있는 정책을 뒷받침해줄 만큼 뜻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아마 정계 개편의 필요성 같은 것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하고는 일부 국정에 대해서 권한을 남겨주는 방법으로 정권 연대라는 그런 국정 연대 같은 것도 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부의 그 계파들의 각각의 분열을 부추기는 어떤 모양새가 돼버렸고 게다가 그게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지방선거의 패배 같은 것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당 내에서조차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거죠. 네, 역대 정부의 당청 불협화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고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서로 사이좋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네 마이 컸네 라고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겁니까? 조롱이라기보다는 불쾌감이죠. 네. 저거는 사실은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근태 본인의 인사 문제가 있었고 또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인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인사 문제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지금 안상수 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안 된다, 자진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공통점은 역시 인사 문제예요.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에 대해서
믿든 당에 관련된 분들이 만약 반기를 든다고 하면 그건 영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인사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게 극단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경우는 그 인사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보호해 주려고 야당과의 갈등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전체적으로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긴 했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지금 상황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했던 인사를 당시 이제 여당 대표였던 안상수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비토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갈등이 불거진 건데 그렇죠. 이때 뭐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 힘 빠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죠. 그때 이제 김항식 총리를 이제 그때 그 총리로 내정을 하면서 그 감사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이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당에서는 아니 이 감사원이라는 자리는 좀 독립적인 자리인데 왜 그 민정수석 한 사람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기 나중에 이제 그 안가에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안상수 대표한테 막걸리 잔을 주면서 네 많이 컸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안상수 대표가 막걸리를 한 잔도 입에도 못 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네 많이 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공개적인 경고의 자리였거든요. 그만큼 갈등 관계가 빚어졌는데 사실 이번에 박성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악화됐으면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다 일어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네.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당신들 여당이 왜 도와주지도 못하고 왜 반대를 하느냐 사사건 하느냐 이런데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좀 패착이 있어요. 왜냐 민정수석을 감사원장 간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밀어붙이려니까 여당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박성진 후보자도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역사관도 그렇고 이 자체적으로 지지층이 반대하는 인사를 청와대가 하니까 당연히 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 인사권에 대한 근본적 충돌로서 빚어지는데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문재인 정부도 조금의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 지적하셨듯이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갈등, 그리고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청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김우석 부소장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